자, 엑셀은 아마 기능적으로 그 기능 몇 가지는 빠져 있는데 세 개인가 빠져 있습니다. 그거 뭐 필기할 때 제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건 요즘 출제 기준에 나오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건 점 있고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필기할 때 한번 더 살펴보시면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1번 교재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엑셀 파일도 다 닫으시고. 자, 액세스라는 교재 이제 2권 갑니다. 액세스라는 프로그램 실행할 겁니다. 자, 작업 작업 표시줄에서 시작. 여기입니다. 여기 액세스 A입니다. A 메뉴에 있습니다. 액세스 2016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은 파일 이름이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뭐 그냥 일단은 액세스 파일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계시죠? 예? 액세스 파일 이름 알고 계시잖아요, 이미. 피벗 테이블 할 때 나왔잖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엑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아무 잘못, 죄가 없습니다. 저희 평가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 다 드렸습니다. 엑셀 잘하셔야 액세스 하는데 고생을 덜 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미 이 파일 형식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왔잖아요. 처음 듣는다고요? 알았어, 하세요, 이제. 이제 복습하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이야기를 한 마디 더 붙여드릴게요. 일단 액세스 파일의 형식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ACCDB라고. 필버 테이블에서 가져올 파일의 형식이 액세스 파일, ACCDB 데이터베이스 파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엑셀 파일, 통합 문서, 그 다음에 CSV, 텍스트 파일, TXT, 텍스트 파일 등을 가져와서 하는 문제 유형 네 가지가 예제로 출제 유형 1, 2, 3, 4로 우리 교재에 다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인지 아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자, 그 다음. 액세스 파일을 열려면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 자, 액세스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시려면 파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화면은 액세스 프로그램을 쓸 수 있는 화면이 아니잖아요. 네? 엑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기존에 있던 액세스 파일을 여시든지 아니면 여기 데이터베이스라는 표현 보이시죠? 데스크탑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유의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일반 PC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겠다. 요걸 클릭을 하고 쓸 건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래서 파일 이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엑셀은 특징적으로 파일 이름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엑셀은 이게 근본적인 파일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건. 임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녀석은 이 파일 이름이 없더라도 우리는 뭡니까? 다른 기능을 쓸 수가 있잖아요. 이 녀석은 들어갈 때부터 무조건 파일 이름을 줘야 됩니다. 뭐 기존에 있던 파일을 열든지 깨끗한 파일에서 파일 이름을 주고 시작하든지. 자, 그 다음. 그럼 이 녀석은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고 도대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라면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러면 엑셀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맞죠? 그럼 그 중에 우리가 기능 중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들도 있었죠. 한번 읊어보실래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기능들, 엑셀의 기능들. 데이터베이스 함수 처음 배우셨잖아요, 처음에. 제 수업 순서를 보면. 그거 데이터베이스 함수 여기 없냐고요? 있습니다. 액세스에. 그 다음, 필터 배웠나요? 자동 필터, 고급 필터 배웠죠? 그거 여기 있습니다. 그다음 정렬 배웠나요? 여기 있습니다.
부분합 배우냐고요? 그런 기능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개념도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이용하는 기능이 또 뭐가 있었죠? 중복 항목 제거. 그런 내용도 여기 이 프로그램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요걸 좀 벗어나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유효성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어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그런 내용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쨌든 일본 교재에서 배웠던 기능의 절반 이상은 여기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거,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설명드릴 건 크게 없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려야 될 뿐이지. 그래서 제가 왜 엑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제 수업에서 엑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유는 엑셀을 열심히 해놓지 않으면 엑셀스가 어차피 힘들건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새로운 과목이 아닙니다. 엑셀 프로그램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엑셀처럼 데이터베이스라는 측면이 엑셀은 다 데이터베이스만 가지고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100%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그런 틀을 딱 가지고 다루는 부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엑셀은 좀 그래도 접근하기가 좀 수월한데 이건 다 뭐냐면 다 수동입니다. 수동이란 내 프로그램에서 수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내가 다 처리해야 돼. 뭐 자동적으로 뭔가 해결된다. 기본값 해결된다. 그런 것들이 거의 드물다라네. 그러니까 고급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제어 컨트롤하겠다는 건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장점이죠. 고급스럽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긴 한데, 그게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고요. 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을 하고 하는 분야에 계신 분들, 뭐 컴퓨터공학과나 전산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계신 분들, 이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무조건 같이 쌍입니다. 커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에 쓰고 있는, 자, 어제 말씀드렸던 인터넷에서 회원 가입하는 것, 회원 가입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럼 회원 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이면에 데이터 관리잖아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꼭 있어. 그 관리를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꼭 있어야 되고요. 어, 제가 그 이야기 했죠. 혹시 여러분들 학번이 아이디, 학교에 쓰는 아이디잖아요. 패스워드. 그거 누가 만들었냐? 여러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강제로 구현한 거잖아요. 학교에서 만든 코드에 의해서. 학번하고.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마음대로 아이디 만들고 뭐 학번을, 인터넷에 들어가기 위한 학번이라는 그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학교 규칙에서 만들고, 비밀번호는 이제 처음 초기값을 그냥 주고 알아서 바꾸세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개인정보 바꾸죠. 개인정보 바꾸러 들어가니까 개인정보 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 언제 입력이 되어져 있으냐? 내가 개인정보 인정한 적이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 입력하라고 여러분들이 그 서류에 사인하셨습니다. 그 정보를 사용하라고 사인을 그 이야기 좀 이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전산학과라든지 컴퓨터공학과라는 이런 곳에서 이걸 이제 이 액세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이 액세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긴 한데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씩 꼭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언어라는 걸 배워서 그걸 매칭을 시켜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거의 대부분이 최소 한 학기 수업입니다. 최소. 무조건 기본으로 개론은 데이터베이스 개론을 일단 배우셔야 됩니다. 그럼 한 학기 수업이면 보통 16주, 17주 정도 되잖아요. 하루에 그거 얼마 하루에 일주일에 수업 3시간인가요? 보통 3시간 정도 하죠. 그러면 그동안에 한 5, 60시간 그동안에 어떻게 이론도 배우고 실습도 합니다. 한 학기 동안. 이론 배우고 실습하고 이론 배우고 실습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저희들한테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시간은 한 20시간, 25시간 뭐 그 정도 주어져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그럼 4일, 5일 해봤자 오늘까지 해서 20몇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좀 속도감도 좀 높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이건 딱 이대로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밖에 이야기 드릴 수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교재대로 그냥 시험에 나옵니다. 뭐 변형이도 있고 뭐 문제가 뭐 엑셀처럼 문제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외로 성적이 엑셀보다 더 잘 나옵니다.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엑셀이 성적이 안 나오는 파트가 있냐고요? 한숨입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항상 거기서 걸림돌에 걸리적거리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쉬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처리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20시간이면, 20시간 정도면 그래도 충분히 시험 합격하시는 시험 그 기본 내용 전달해드리니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으니까, 굉장히 잘 따라오시고, 제가 엑셀처럼 꼼꼼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 대해서 있었던 기능이라면 엑셀 이야기도 빗대어가면서 같이 진행해 드릴 겁니다. 자, 처음 스타트는 뭐냐면, 우리가 엑셀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부터 다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원래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물론 저기 뭐 책에 나오는 그런 표현을 좀 써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 당장. 자, 한 개 이상의 테이블. 자, 제가 엑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이꼴 테이블 이꼴 한글로 보면 목록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실제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원래 데이터베이스라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덩어리를 원래 뭐라고 부르냐면 그걸 테이블이라고 원래 부릅니다. 테이블. 우리가 표라고 생각하는 그 구조 있잖아요. 그 구조를 우리는 테이블이라고 부르고요. 그런 테이블이 한 개 이상 존재하는 걸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개를 가지고 있어도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부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엑셀 시간에 그 정도 선에서 말씀드린 거고, 근본적인 건 한 개 이상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테이블 간에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진다라는 구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Vlookup이나 엑셀 Vlookup이나 Hlookup 쓰려면 표가 두 개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연관성 있게 테이블을 연결시키고 데이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데이터 연결, 테이블을 연결한다는 개념을 우리는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개 이상의 테이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이런 구조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한다. 테이블이란 건 형태적으로 표의 형태를 가집니다. 2차원 표의 형태를 가진다. 행과 열의 구조, 필드 레코드 구조를 가진다라는 이야기고. 자, 그래서 정말 수업만 잘 들으시면 됩니다. 가서 그냥 그대로 딱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5시간 수업이니까 오래 걸려도 3시간 이상은 넘지는 않을 겁니다. 식사하시고 그날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날 바로. 되도록이면. 모아두면 다음날 하겠다고요. 다음날 하면 10시간인데 이틀치 모이면 10시간을 하려면 최소한 보통 복습은 반 정도 소요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최대 5시간인데 그날 바로 해 치우세요. 저녁 식사 하시고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 고생 좀 하세요. 자, 그래서 항상 파일명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깨끗한 파일,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작성하겠다. 클릭. 여기서는 더블 클릭. 그래서 원래 여기 이제 진짜 이름입니다. 원래 제가 밑에 원래 다른 화면에서 잠깐만요. 아니 그냥 이거 모른 척 없을게요. 잠깐만요. 원래 이렇게 클릭하면 요 화면이 나타나서 제가 빨리 눌러버렸나요? 원래 이렇게 나타나고 여기다 이름을 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지금 바로 생략돼 버리고 그냥 요 문서 폴더 아래에 다큐멘트 데이터베이스 1이라는 파일 이름으로 지금 저장이 돼 버렸습니다. 실제 저장이 된 겁니다. 실제. 그래서 파일 이름이 존재해야 됩니다. 실제 이름이 우리 지금 줘야 돼. 제가 빨리 누른 바람에 진행이 돼 버렸는데 자 어찌됐든 자 그다음 이제 화면 이야기를 좀 해야죠. 뭐 여기 제목 표시줄 빠른 실행 도구 명령 실행을 빠르게 해서 필요한 명령 자주 사용하는 필요한 명령들만 따로 모아서 관리한다.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 뭐 리본 메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다음 그 밑에 오시면 영역이 화면이 두 개로 이렇게 영역이 쪼개져 있을 겁니다. 왼쪽 영역을 탐색창이라고 합니다. 탐색창.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개체창이라고 합니다. 탐색창은 많은 곳이냐고요? 개체의 목록들이 나와 있다. 개체라는 표현 기억나세요? 우리 어제 코딩 하시면서 제가 말했죠. 명령 실행할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액세스에서 명령 실행할 대상이란 건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인 테이블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 그 테이블은 그죠. 그냥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 엑셀 시간 하시면 그 구조, 표의 구조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 디테일하게 뭡니까? 병합된 셀은 빠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했죠. 어쨌든 그런 구조. 그게 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그 테이블을 가지고 또 다른 테이블을 만듭니다. 그걸 쿼리라 그러는데 일단 쿼리한 용어도 들어보셨는데 기억나세요? 쿼리한 용어 들어보신 거? 자, 그래서 얼마나 복습을 열심히 하셨는지는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액세스 파일은 통째로 자료를 가져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이 기능을 이용한다. 기억나세요? 저게 쿼리라고요. 저 쿼리가 이 쿼리라고 지금.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기존에 있던 액세스 파일을 가져와서 쓰는데 여기 안에 행사 뭐 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뭐 어찌됐든 요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테이블 보이세요? 즉 데이터 덩어리의 이름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테이블이라고요. 이게 이제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조 우리가 테이블 구조를 띄고 있는 건 표의 구조니까 세로 방향의 데이터 필드, 가로 방향의 데이터 레코드. 그다음에 그 필드의 제목을 달고 있는 게 필드명. 뭐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 열 필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행사 일정 필드에서 몇 개의 필드만 필요한 필드만 이렇게 가져왔잖아요. 가져와서 저 결과가 뭘로 나오냐면 표로 나옵니다. 저것도. 그 이 개념을 우리는 쿼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테이블을 만든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쿼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쿼리나 테이블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구조적으로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개념적으로 틀리죠. 왜냐하면 태생이 틀리니까. 한 놈은 테이블은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고요. 쿼리는 만들어져 있는 걸 바탕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폼이라는 건 우리 엑셀 시간에 했던 사용자층 이 폼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식 명칭이 창이라는 게 공식 명칭이 폼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는 보통 이제 폼을 이제 웹페이지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뭐 창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공식 웹페이지 표현하는데 그것 하나의 폼이다. 폼. 그러니까 이 회원 가입하는 폼 하면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회원과 열의 구조, 표를 같은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게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엑셀에 입력을 하셨잖아요. 그 방식보다는 방금 폼을 우리 앞에 방금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학원 관리하는 그 프로그램, 수강 등록하는 관리하는 프로그램 방금 그건 데이터 관리를 어떻게 한 거죠? 엑셀상에 직접 한 거예요. 네? 엑셀상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게? 내가 고객이 오면 이렇게 해놓고 이 단추만 누르면 모든 업무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얘를 띄워놓고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내가 직접적으로 여기다 입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런 내용을 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저장되는 여기가 이제 테이블이라는 개념이에요. 테이블이라는 개념. 이 화면상에서 모든 업무가 다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화면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입력해야 되고, 다 입력해야 되고, 찾아서 확인해야 되고, 과목 강사도 찾아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 계산은 계산기를 통해서 또 두드려야 되고, 아니면 엑셀에서 식을 작성하셔야 되고. 응? 이해되세요? 그런 일련의 반복적인 작업을 뭘로? 프로그래밍 매크로화 시켜놨다고. 동일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매크로라고 했죠. 어제 제가, 아니, 제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혹시 그 뭐, 이런 뭐, 좋아요 같은 거,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올리려고, 그런 거 개수 올리려고, 혹시 보스를 돌린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게 매크로입니다, 매크로. 그 개념이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그 구조를 우리는 매크로라고 그러고, 그걸 이제 조금 이제 성능이 좀 좋게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용어가 보시라고 하는 거죠. 어, 저도 그걸 매칭을, 제가 그쪽 분야에 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매칭을 시키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런 이제 화면을 통해서 창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게 훨씬 더 비주얼하고 관련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비주얼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 화면을 폼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보고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말 그대로 보고서인데 여러분들 그 인터넷상에서 뭐 회원가입하는 그런 화면들을 폼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인터넷상에서 혹시 그 주민등록등본이나 졸업증명서라든지 학교에 있는 성적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다 출력해 보신 경험도 있으세요? 그런 양식을 만드는 걸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런 양식을 만드는 거예요.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찍혀 나옵니까? 자,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이다. 행안부에서 관리합니다. 주민등록 번호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 같은 거에 행정안전자치부인가요? 뭐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뭡니까? 내가 자 양식은 똑같지만 찍혀 나오는 데이터는 틀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제학하고 똑같아요. 똑같으면 부모님 찾아가야죠.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똑같은 내용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사람이 틀리니까 다른 정보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나올 때 나오는 데이터를 싹 빼버리면 남는 게 뭡니까? 그게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일명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어디가 서류 뭐 발급 받을 때 양식 작성하러 할 때 그게 거기도 데이터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데이터만 들어가잖아요. 빈칸에다가. 그런 틀을 우리는 양식을 그런 양식을 만드는 구조를 우리가 보고서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매크로 여기도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반복적으로 쓰는 기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매크로 작업을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자, 그다음 이건 나중에 내용이 좀 더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여기 현재 테이블 1이라는 개체가 있고 이 개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해 주고 있는 여기를 개체창이라고 합니다. 테이블 1에 따르는 내용.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액세스 프로그램이 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비디오 가게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액세스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즉 장부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 장부를 밑에다 둘까요? 이걸 차라리. 이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 자, 일단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는데 비디오 가게를 운영하면 어쨌든 가게를 운영하면 장부라는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장부를 수기로 적을 수 있으면 요즘 수기로 다 안 하죠. 뭐 앱이나 요즘은 다 간단히 폰으로 다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 우리는 액세스나 프로그램을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장부를 이렇게 손으로 다 적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장부의 개념을 테이블에 원본 데이터가 기록이 되는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일단 기존에 있던 테이블 1은 닫아버리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자, 개체창을 닫는 건 여기입니다. 요거 쓸 겁니다. 물론 하시다 보면 다른 방법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필요하고 그 어느 게 편한지는 그때 하시고요. 자, 기본만 딱 가르쳐 드릴게요. 뭐 여기저기 가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개체라는 게 없죠. 테이블이라는 개체가 데이터를 관리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자, 만들기. 테이블. 한 개체를 만드는 건 무조건 여기 가서 만듭니다.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이렇게. 그 중에 테이블, 근간이 되는 자료가 있어야만 다른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장부 적을 건데 그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부를 적으려고 합니다. 장부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 장부 이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세요. 클릭. 잠깐만요. 이거 닫을게요. 죄송합니다. 닫을게요. 자, 죄송합니다. 테이블 디자인. 아이 깨끗한 상태 지나니까 테이블 디자인. 자, 그러면 혹시 속성 시트가 보이시는 분들은 닫으세요. 닫으시고. 자, 테이블이라는 녀석은 구성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데이터 덩어리라고 했고요. 구조가 필드명, 필드, 레코드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필드를 레코드를 행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필드 이름이 존재해야 되겠네요. 가게 이만한 정도 규모의 가게인데 물론 철지났고요. 지금 하진 않는 아이템이긴 하지만 사업 아이템이긴 하지만 자 여기 뭐 벽이나 이렇게
진열대가 있고 거기에 뭐 수납장 같은데 비디오가 나열되어 있겠죠. 그래서 비디오 뭐가 필요하냐면 비디오를 우리 가게의 비디오를 관리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면 학번이 있고 회사에 가면 학생 번호라는 학번이 있고 회사에 가면 사원 번호라는 사번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뭐가 있다고요?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가게에 있는 비디오에도 뭡니까 고유 번호를 하나 달려고 합니다. 그걸 비디오 번호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형식. 자, 엑셀은 구조적으로 엔터를 치면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5가지로 구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엑세스는 여러분들이 직접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뭐라 했죠? 고급스럽다. 수동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하시면 일단 뭐 숫자라고 하죠. 잠깐만요. 1년 번호라고 할까요? 숫자 안에 들어가는 1년 번호. 1년 번호가 뭔지 아시죠? 자, 그냥 쓰는 표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엑셀 시간에 서너 번 이야기했죠. 1부터 일식 증가하는 번호 형태를 1년 번호라고 한다. 그 다음, 그 옆에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장부를 적는 다음에 비디오 번호. 들어오는 족족히 1, 2, 3, 4, 5, 6, 7, 8 이렇게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1년 번호 형태 나올 거고. 그 다음 그 옆에 비디오 명의가 와야 되겠지, 당연히. 비디오 이름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영화 제목 뭐 이런 것 좀 되겠죠. 그럼 이거 뭐 짧은 텍스트, 긴 텍스트인데 뭐냐. 텍스트 뭐 언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 텍스트로 합시다. 뭐 기본값이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장부를 정다면. 납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장사 오늘부터 시작인데 그 전날 이미 납품을 받으면 납품을 받는 족족히 내가 들어온 족족히 1번 영화 제목 뭐, 그 다음 뭐 저렇게만 장부에 그것만 적어 놓을 거예요. 납품 날짜도 있어야 될 거고요. 결제 금액도 있어야 되고요. 미지급 금액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럼 결제 방법을 카드로 했는지 현금으로 했는지 계좌에 지냈는지 그런 것들도 다 적혀져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화 제목만 있어야 돼요. 비디오 명 영화 제목 주연이 누구고 그다음에 조연이 누구며 누가 출연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있어야 되고 장부에 그렇게 많은 걸 적어야 된다 원래. 그런데 우리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장부 구조 그냥 뭐냐면 빈 노트를 하나 공책 노트를 사서 선을 끈 겁니다. 그냥 칸을 끈 거예요. 칸을 잡아 놓은 거라고요. 자를 대고 지금 그 위에다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라고요. 네? 데이터의 제목을 우리가 그 필드 용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뚜껑 딱 닫아야죠. 닫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저장에 해당됩니다. 단축키 컨트롤 S. 그러면 딱 이런 빈 노트를 사서 칸을 이렇게 껐을 거 아니에요. 그 제목도 달고 그리고 이제 딱 덮으면서 뭘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여기다가 비디오 장부라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 이 장부가 제목이 장부의 껍데기가 뭐 뭔지 알아야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데이터 덩어리의 이름, 장부의 이름을 비디오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뭐냐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액세스 프로그램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신 걸로 알고 갑니다. 자, 확인, 기본키를 정의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줄에. 자, 요런 걸 메시지 창이라고 합니다. 정보를 알려준다. 기본키를 만드시겠습니까? 몰라서 못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리고 이제 고객이 이제 납품을 했으니까 납품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게 디자인이니까 구조를 만드는 부분이고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자, 요 개체에 따르는 사항별 탭 여기 개체에 따른 사항별 탭 그리고 맨 앞에 보시면 보기 모드를 데이터 시트 보기라고 변경 데이터 시트 그러면 이게 이제 제목을 달린 거죠. 비디오 번호. 자, 그다음 잠깐만요. 요 별 표시는 새 레코드 작성입니다. 그다음 여기 비디오 번호에 1년 번호라고 했죠. 1년 번호는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녀석이 알아서 입력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우리 엑셀에서 엔터 치라고 했죠. 여기도 엔터 먹힙니다. 그다음 비디오 이름은 AAA 아닙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 수도 AA 입력을 잠깐 수도. 앞에 여기 보시면 여기 회색 부분이 있죠. 레코드 앞쪽에 회색 부분.
보면 지금 연필 모양 보이시죠? 요건 레코드 작성 중, 편집 중 그런 의미입니다. 레코드 작성 중, 편집 중이라는 의미고 별 표시는 새 레코드.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때는 엔터나 탭키를 씁니다. 엔터나 탭키. 엔터나 탭키. 아이콘도 잘 보세요. 회색 영역에 있는 거. 현재 레코드 작성 중이고 새 레코드다. 그래서 세 개의 레코드만 작성을 하고 스톱. 자, 그리고 작업이 끝났네요. 자, 일단 닫는 건 개체창을 닫는 건 여기. 그럼 이렇게 개체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다음 장부가 또 비디오 장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가게 운영하려고 뭐 동네에서 찌라시 전단지를 돌렸겠죠. 동네 장사니까 비디오 가게라는 게. 그럼 돌렸으면 누가 기웃기웃거리는 동네 형이나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커피 한 잔 주면서 뭡니까? 회원가입 시켜야죠. 아닌가요? 장사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가게 문 열면 무조건 웃는 얼굴로 맞이해서 일단 가게에 앉혀야 될 거 아니에요, 의자에. 아직 영업 안 합니다. 가세요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궁금해서 오시는 분이 그 동네에 유시입니다, 유시. 원래 장사 전에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 사람이 궁금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원래 있습니다, 동네들마다. 그런 사람들하고 등지는 순간 장사 끝입니다. 왜냐면 소문이 이상하게 납니다. 무조건 오시면 커피 한 잔 주세요. 자, 만들기. 그러면 고객 창구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저기도 빈노트를 사서 선을 꺼야 되겠네요. 테이블 디자인. 그리고 여기도 고객이 등록되니까 고객에 대한 번호가 있어야 되겠네요. 데이터 형식은 뭐 1년 번호라고 하죠. 뭐 족족히 등록한 순서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할 거다. 그게 1부터 1씩 증가하는 번호형태를 1년 번호로 간다. 그다음에 고객 이름이 있어야 되고. 짧은 텍스트 가지고 잠깐만요. 물론 이 필드 외에도 또 다른 필드를 작업해야 되겠죠. 이거 뭐 고객명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연락처도 있어야 될 거고 주소도 있어야 될 거고 뭐 그렇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할게요. 자, 그다음 고객명, 자, 한글, 동네, 어찌됐든 동네 장소, 대한민국 국민을 이름을 작성할 때, 우리 동네 외국인이 거의 한 명도 없고요. 국적이 다 한국인 사람들만 있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인들 중에 혹시 이름이 가장 긴 이름이 몇 자죠? 주위에 계신 분 중에 가장 긴 이름, 혹시 뭐 네 자짜리 이름을 가지신 분 알고 계세요? 혹시 다섯 자, 여섯 자, 일곱 자, 여덟 자, 아홉 자, 열 자, 점점점점. 우리나라에 이름 우리 혹시 아재 같은 이야기 한마디 하자면 오래 살라고 붙이는 이름 있죠. 임수화모 거북이와 두루미 점점점점 나가는 그 곡절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할까요? 합니다. 저도 한 5, 6년, 6년, 7년 꽤 오래전에 한글날이 다가오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이름이 21자랍니다. 등 포함. 등 포함 21자랍니다. 21자. 출마했더니 정말 그런 얘기지만 좋은 단어들 한글 말이 우리말 있잖아요. 그걸 다 단어를 몇 개 연결해서 이렇게 지어놓은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등록증상에는 몇 자까지 표시를 해주자면 다섯 자밖에는 표시를 안 해준답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에. 그러면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지 혹시 아세요? 주민등록증에 다섯 자까지밖에 표현이 안 된다는 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99.9%는 거의 글자 수가 몇 자? 다섯 자 안에 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경우일 수도 발생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들은 보편타당한 일이 아닙니다. 컴퓨터가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쇼핑몰 사이트에 Q&A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 있죠. 이미 이런 뭐 미리 만들어진 Q&A라는 게 있잖아요. 가면 거기를 벗어나는 일들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 없는 내용들. 밑에 뭐라 되어 있죠?
1588에 어디에 대해 고객센터 전화하세요 그러잖아요. 왜 그게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받고 인터넷상에서 왜 처리가 안 되고 왜 전화를 하는 보편타당한 일이 아니거든요. 컴퓨터는 반복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발생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을 처리하려고 컴퓨터가 만들어진 거지 아주 특징적인 사람을 위해서 컴퓨터가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건 특징적인 사람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다 있을 뭐 21자짜리 그것도 직접 만나지도 못하고 TV 통해서 저는 봤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경우는 거의 드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름의 길이를 얼마로 가져가는 게 좋다고요? 자, 밑에 보세요. 해당 필드의 구체적인 속성. 속성이라는 용어 처음 아닙니다. 속성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죠? 제가 정보라고 한다고 그랬죠. 필드의 구체적인 정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필드의 구체적인 정보를 여기서 설정을 하실 수 있다. 아까 수동으로. 자, 엑셀은 셀상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입력 엔터 치면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죠. 혹시 셀에 데이터 몇 자까지 입력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셀에 데이터를 몇 글자 정도 입력할 수 있는지 앞에서 알고 계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크게 그 숫자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입력한다고 그냥 정확한 숫자 값을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수업을 마치는 시간에 이제 쉬겠습니다라고 이제 저녁 수업이었는데 마치고 이제 저녁 수업인데 쉬는 시좀 쉬세요 그러니까 이제 피곤할 때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그 주무시는 분이 키보드를 누르고 주무셨습니다. 엑셀 수업을 하는데 그래서 나갈 때 보니까 계속 뭐가 찍힙니다. 그리고 몇 분 뒤에 다시 또 오니까 계속 이렇게 찍히고 있다가 궁금해서 보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어느 시점에 멈춰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65,535자까지 입력이 가능하답니다. 한때 65,535자까지.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지금 뭐냐면 기본적으로 255 밑에 보시면 255자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근데 저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나중에 자극부에다가 아니면 컴퓨터상에다가 화면상에다가 내가 홍길동이라고 딱 입력을 딱 하잖아요. 입력을 딱 하는 순간 홍길동 나머지 252자가 자동적으로 하드디스크상에 물리적으로 보조 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나 SSD에 자리를 확보를 해버립니다. 그럼 내가 다음 사람 또 낙일동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입력을 하는 순간 자, 총 255자 입력 가능하도록 설정했기 때문에 내가 낙일동이라고 입력하는 순간 흑자 입력하고 나머지 252자는 빈 공간으로 계속 남아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구체적으로 뭐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다.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 그래서 오라고 설정하는 순간 내가 관리하는 우리 가게에 오는 고객들의 손님의 이름은 5자까지 밖에는 입력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필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를 설정하는 그런 부분을 필드 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입력란에 값을 입력을 하셨으면 마무리 동작으로 습관적으로 우리 엔터 칠게요. 엔터 칠게요. 엔터 안 치면 나중에 문제 생기기 때문에. 엔터 안 쳐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엔터를 꼭 쳐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엔터 치는 걸로 할게요. 우리는 공통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됩니까? 데이터 입력하셔야 되잖아요. 구조를 만들었으니까. 자, 데이터 시트 보기 하면 장부에 이름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장부에 이름을 작성하랍니다. 데이터 저장. 그래서 이름을 고객 확인하면 이렇게 기본키 만드시겠습니까? 뭔지 몰라서 못 만들겠습니다. 아니요. 일단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고객번호 1년 번호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엔터나 탭 고객명 홍길동 엔터 나길동 너길동 마우스로 클릭하셔야 됩니다. 김 김길동 4개 맞게요. 그리고 저장 그리고 닫기 작업이 끝나서 닫겠습니다.